그 서브노트는 11페이지 보시고요. 1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단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정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에 이런 거를 했었어요. 혹시 지금 기억이 나실까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뭐 3가지가 있었다. 뭐 이런 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용 파트로 넘어간다.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용 파트에서 이용에는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개발 행위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식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계획 파트를 했고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걸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를 어떻게 이제 그 개발하고 이용할 거냐라는 거 하는 문제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적 절차는 이제 개발 행위다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할 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거는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전제가 토지를 공적인 목적으로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등장을 해요. 옆에 놨을까요? 칸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자, 처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이런 걸 이제 하나 수립을 하게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절차예요.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처음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어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실시 계획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인가일까요? 허가일까요? 인가가 되겠죠. 인가. 왜냐면 우리가 허가라고 하는 거는 사적 개발을 할 때 허가를 나는 썼고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어떤 쓰임을 이제 허용받으려면 우리가 인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인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토지 위에다가 어떤 이제 행위를 한다는 거죠. 행위를 하게 되니까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고요. 이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고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인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거친다 해서 총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기반시설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도시 안에 필요한 공원을 만든다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만든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원 만든다. 공원 만들기. 자,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공원 만들기 이제 프로젝트를 딱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크잖아요. 커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 이렇게 뭐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걸 금방 뚝딱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완성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공원을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하고 고시를 하는 거죠.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돼요. 근데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원이 이렇게 크잖아요. 크니까
전체 크니까 이걸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나눠놓는 거예요. 여기는 요 부분만큼은 3년 내에 하겠다라고 해서 요 부분을 먼저 공사할 거야 라고 해서 1단계, 요거는 3년 있다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요거는 2단계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1단계와 2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와 그리고 2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1단계는 3년 내 집행하는 계획을 1단계 계획이라고 그래요. 1단계. 그리고 2단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3년 이후에 집행하는 계획을 2단계 집행 계획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을 만드는데 요 부분만큼은 3년 안에 무조건 공사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1단계 계획으로 잡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나중에 할 거야, 3년 이후에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2단계 집행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 2년 안에 무조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과연 수립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입안권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입안권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 입안권자. 우리 교재는 원래는 이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책에는 입안권자라는 말 대신에 수립권자라는 말로 바꿔서 써놨어요. 근데 그냥 대부분의 부동산 공법 교재가 다 그냥 그래요. 그래갖고 용어 구별을 의미로 잘 하지 않습니다. 책을 만들 때. 그래서 입안권자가 되는데요. 자, 그냥 여기 교재에는 이제 수립권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만드는 사람, 입안권자,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 일단 6명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2명이 더 있어요. 누가 있느냐? 국장하고 도지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또 하나는 도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은 당연히 국가계획 관련이겠죠. 국가계획 관련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국장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시 관련이에요. 광역도시 관련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국가계획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을 한다.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도시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가지고 총 입안권자는 8명이 남아요. 8명. 우리가 외울 때는 8단 이렇게 외우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8명이 세운다. 8단이에요. 8단. 왜냐하면 이것만 8명이고 나머지는 다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상당수가 6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의 입안권자는 8명이다. 8단이다. 일단 그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그 집행계획에 대한 지금 입안권자를 지금 본 건데요. 이게 국가계획 관련해서는 국장이고 광역도시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니까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8명에서 이렇게 다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건데,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건데, 2개 이상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그러니까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2개의 도시가, 이렇게. 2개의 도시가 만났는데 그 2개의 도시 간을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다는 거죠.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2개 이상의 지역에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협의하라는 거예요. 협의.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자기들끼리 협의하라는 거예요. 협의. 자, 그래서 여기는 협의가 이제 원칙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협의해서 정하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만났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두 번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협의가 안 되면 누군가 지정을 해야 돼요. 누군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자,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그러니까 위에 거 똑같은 거예요.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인데,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된다면 이런 경우에 누가 지정을 하느냐? 국장이 지정한다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해버린다. 자, 국장이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한다. 두 번째는, 자, 같은, 아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이런 식인 거예요. 같은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이건 우리 원칙인 거였죠. 이게 뭐냐면, 둘 사이 관할 구역이다. 그러니까 시도인 거예요. 시도.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사이에 이렇게 또 두 개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지금 광역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둘 사이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그냥 확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죠. 국장이 지정한다. 그리고 같은 관할 구역에, 이거는 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구에서 둘 다 경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설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같은 경기도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그 원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경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자, 1단계 3년 내에 집행한다, 2단계 3년 이후 집행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그러면 실시 계획은 누가 세우냐? 자, 실시 계획을 보겠습니다.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은 자, 시행자가 세우게 돼 있어요.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우는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하죠. 뭐 도면을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시행자가 이제 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시행자는 둘이라는 거예요. 둘. 누구냐? 자,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누구냐면, 원칙은 행정청인 시행자예요. 행정청인 시행자. 자, 원칙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행정청 자신이 이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누구냐? 위에 나온 애들 8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 국장, 도지사. 얘네들이 자기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세워놓고 자기가 실시계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 위에, 이거 마저 그냥 쓸까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국장, 도지사. 이렇게 8명이서 이제 행정청인 시행자가 이렇게 자기가 그 입안해놓고 자기가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은 얘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해야 되는데 얘네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또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 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자, 이걸 먼저, 큰일 났네, 이거. 자, 아까 여기 이방권자, 다시요. 지금 수정할게요. 이방권자 같은 경우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이렇게 8명이 맞거든요. 여기까지 맞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지금 시행자에서, 여기 시행자에서 이방권자는 일단 입안을 이렇게 8명이 하는 건 맞고요. 시행자에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시행자에서. 죄송해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요. 자, 이방권자 같은 경우는 아까 8명이 맞고요. 지금 시행자 같은 경우는 원칙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이렇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국장, 도지사까지 이렇게 해서 8명이 이렇게 바로 등장할 수가 있는 건데, 8명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예외 같은 경우가, 예외는 그럼 누구냐? 예외는 이제 지정받은 자, 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요거를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는 이제 지정받은 자가 됩니다. 지정받은 자. 자, 여기까지 설명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죄송해요. 자, 행정청인 시행자, 여기 지정받은 자. 그러면 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정받은 자. 지정받은 자가 이렇게 이 실시 계획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정받은 자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냐면 공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이에요. 민간. 그래서 이 공공 같은 경우는 또 누가 있냐면, 자, 같은 공공기관인데 정부 편인데,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제 정부에 속한 자가 이거 공사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진행해 라고 해서 공공이 이제 지정받아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민간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저런 공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좀 공사하다가 뭐 날림만 할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정 요건이 필요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정 요건. 자, 지정 요건이 뭐냐면, 자, 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지금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 만드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이제 공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민간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려면, 그래서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이제 지정 요건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어떤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그 토지 소유자, 그 해당 지역, 저 공원 만드는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일단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 요건 같은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 요거는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요건 꼭 기억을 하세요. 매번. 자, 그리고요. 그래서 원칙은 행정청이 시행자, 그리고 지정받은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요거 제가 앞서 나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지워버린 게, 제가 요 원칙에서 이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이렇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국장, 도지사가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걸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걸친 경우에는 이때 협의하라는 거예요. 협의.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위에다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협의하라. 실시 계획할 때 협의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또 마찬가지로 다시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라. 자, 그러면 같은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걸친 경우, 같은 관할 구역 안에 이제 걸친 경우에는, 그렇죠. 도지사가 지정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정받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정받은 자가. 자, 같은 관할 구역 안에 걸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라.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실시 계획까지 본 거예요. 실시 계획. 자, 그러면 이제 인가를 볼게요. 인가. 그러면 여기 인가는 행정청이 해주는 거죠. 첫 번째, 인가권자가 누구냐? 인가권자. 자, 그걸 보시고. 위에는 이제 8명이었죠. 그럼 밑에는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3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가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자, 이렇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3명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인가와 관련해서 보는 건데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인가는 행정청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인가도 가능한데, 자,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 조건부 인가. 어떤 거를 조건으로 인가해 줄 거냐? 자, 기위, 환경적. 요 5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인가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자, 기반시설의 설치. 두 번째는 위해 방지예요. 위해 방지를 조건으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인가해 줄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위해 방지. 세 번째는 이제 환경. 네 번째는 경관. 다섯 번째는 조경. 이 지역에 조경해?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기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인가권자, 조건부 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업자가 지금 시행자가 민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는 이행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행보증금을 민간을 상대로 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근데 이거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을 상대로 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시행자 가운데 이 민간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행보증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저쪽에 인가 관련해가지고 네 번째죠. 여기 인가 관련해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자, 인가권자, 조건부 인가, 이행 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행자 보호 조치가 있어요. 시행자 보호 조치. 시행자는 이제 실제 실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자, 그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자 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시행자 보호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되는데, 분서 공국수. 자. 자, 분서 공국수에서 이것도 이제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는데, 아직은 이게 유효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분서 공국수.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 시행자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역 땅덩어리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단계 나누고 뭐 여기는 2단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자체를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시행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그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관청으로부터 그거 뗄 때마다 뭐 얼마씩 계속 내야 되는데 돈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에 무상 열람이 가능하다. 서류에 무상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시송달 제도를 쓸 수가 있어요. 공시송달도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원래 땅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땅 주인인데 지금 이 사람한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취인 불명된 경우에 우리가 그 취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땅 소유자가 이러한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공시송달 제도죠. 그래서 공시송달 제도를 시행자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세 번째 공시송달 제도 요거 써먹는 거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국공유지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봅니다. 무효.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지역에 요만큼 이제 공원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고 했는데, 원래 이 땅이 누구 소유냐면, 국가 소유 땅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소유거나 또는 공유지라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소유한 땅이었는데, 얘네가 모르고 어느 날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땅을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로서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공원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땅이 그 대상 토지가 남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매매 행위 자체, 국공유지에 관한 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은 바로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효로 한다. 그래서 시행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들어가서 지금 시행자가 공원을 만드는 땅을 뭐 갈아엎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땅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서 공국수 이게 시행자 보호 조치예요. 이게 5가지. 그래서 이게 큰 흐름이 그냥 이거예요. 큰 흐름이.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살을 조금만 더 붙여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실시계획 이렇게 원칙은 행정적인 시행자, 예외로 지정받은 자인데 지정받은 자 예외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 2가지 협의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받은 자가 등장하는 거고요. 지정은 공공과 민간 2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지정 요건을 따라야 된다.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 또 하나 볼게요. 자,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자, 만들어진 다음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수립 결정을 또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뒷페이지인가요? 책에 서브에 보면 거기 보면 그 13페이지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를 할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좀 잠깐 지우고 할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따르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점은 뭐냐면 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장기 미집행, 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이름이 좀 길어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치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갔다. 이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 자,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치.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우고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 토지였어요. 내 토지였는데 지금 국가에서 어느 날 와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깔겠다 또는 공원을 만들겠다 막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땅이 개발되면 좀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일단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2년 내에 뭘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럴 때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개발행위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개발행위. 두 번째는 크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해제라는 게 가능합니다. 해제. 자, 크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행위, 두 번째는 매수 청구, 세 번째는 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부터 볼게요. 개발행위. 자, 개발행위다. 이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본 대로 2년 내에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지고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시하지 않은 거예요.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요건이 지금 내 땅을 만약에 개발한다. 내 땅에 공원을 만든다. 라고 하면 지금 이게 3년 내 집행돼야 가장 이상적이겠죠. 만약에 내 땅을 지정해놓고서 3년 후에 개발시켜줄게 이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요건은 2년 내 단계 집행 계획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개발행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라면 자, 토지 소유자는 관청에 국가에 허가를 얻어서 가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허가를 얻어서 가공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공개. 자, 첫 번째 가는 뭐냐면 가설 건축물의 설치. 가설 건축물의 건축. 자, 가설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는 공정물의 설치. 걔는, 자, 건축물의 개축, 그리고 건축물의 재축.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가공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공개 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건축물의 재축. 요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기존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규모로 짓는 거를 개축이라 그래요. 재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벼락을 맞거나 뭐 홍수로 떠내려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되는데 그 기존 건축물보다 작게 건축하는 거를 재축이라고 합니다. 재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헐어버리고 동일한 규모로 짓는 거를 개축이라고 하고요. 재축은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됐는데 그것보다 종전에 갖고 있던 건축물보다 적게 건축하는 경우를 재축이라고 해요. 재축. 그래서 자, 허가를 얻어서 가공개를 할 수 있다. 가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공개.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실시되지 않거나 또는 1단계, 내 토지 지금 개발하는 게 1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국가의 허가를 얻어서 가공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매수 청구예요. 매수 청구. 이번에는 매수 청구는 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저거죠? 공원 만든다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만든다 해놓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딱 지정만. 당신 땅에 대해서 공원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딱 결정, 고시한 다음부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서부터 또 외우셔야 돼요. 지목이 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이, 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내 땅 사가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한다는 겁니다. 내 땅에다가 공원 만든다고 했는데 니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러면 그냥 내 땅 사가. 나 당신 때문에 땅 개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묵히고 있으니까 내 땅 사가시오라고 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6개월 내, 그러니까 6월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말하는 건 개월수를 말하는 거예요. 6개월 내 통지해야 됩니다. 당신 땅 사갈게 라고 통지하거나 또는 나 그거 안 살 건데 라고 해서 어쨌거나 매수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매수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사를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단 당신 땅 매수할게 라고 6개월 내에 통지했어요. 이렇게 되면 2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 통지한 경우에는 2년 안에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리플라이 응답해줘야 되고요. 그거가 지난 다음에 어쨌거나 2년 안에는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2년 내에 매수할 수 있는데 얘네가 뻥카 치는 거예요. 뻥을 칠 수도 있어요. 산다 그래 놓고 2년 뒤에 안 사요. 또는 나 그 땅 안 살 건데 라고 해가지고 매수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어요. 매수 거부 의사.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6개월 내 산다라고 했으면 2년 동안 안에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2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2년은 관계없고, 자, 거부 의사. 지자체에서 그 땅 안 삽니다 라고 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라면, 자, 마찬가지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얻어서, 허가가 꼭 요건인 거예요. 허가를 얻어서, 이거는 3-3령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3-3령이 가능하다. 3-3령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3층 이하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제1종 근린생활은 저 슈퍼마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종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더 큰 음식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제2종 근생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제1종, 제2종 근생시설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공은 뭐냐?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다.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제도 가능하다. 자,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액이 위에는 아까 매수 청구는 10년이었죠. 이거는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결정 고시 후
결정하고 고시해버렸는데, 알렸는데 20년이 경과한 거예요. 20년이 그냥 도과했다.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해제. 자, 그래서 20년이 경과했다라고 한다면 20년이 되는 날 플러스 다음 날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지금 실효된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효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토지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개발행위, 매수 청구, 그리고 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치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 조금만 더 보죠. 그 서브노트 12페이지 하나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자, 12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를 공적인 절차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를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드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고 2년 내에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럼 수리권자, 이제 위반권자 똑같은 말인데요. 이제 8명이 나오는 거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서 8명이 나옵니다. 이때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계는 이제 공원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역 자체가 크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래서 1단계는 3년 내의 계획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의 계획을 2단계 계획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울 때 자, 거기 위에 보면 재원 조달 계획,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획,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년 내에, 그러니까 위에 단계별, 여기 그림엔 안 나왔는데 단계별 집행 계획 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년 내에 수립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시행자가 나오죠. 시행자는 실제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자, 이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칙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이제 원칙이 된 거고요. 예외는 뭐였습니까? 예외는 지정받은 자였죠. 지정받은 자는 공공하고 민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 이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장, 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시행자를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협의해서.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자, 기억이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경기도 포천시,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두 개의 지역 내에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데 여기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걸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했죠. 둘 이상의, 어디 갔어? 지워버렸나? 둘 이상의 지금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도 나옵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때 지정받은 자가 이제 공공하고 민간 두 가지 종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오른쪽에요.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민간을 말하는 거예요. 비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 민간을 말하는데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지정을 받는 자. 그래서 이건 민간이 되는 거고요. 이때 민간 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었죠. 지정받기 위한 요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면적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야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실시 계획 관련해가지고 보면은요. 자,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 안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이 다 포함된다. 실시계획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구체적인 도면 다 그려내고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뭐 이런 것들, 시행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1단계 언제부터 어디까지, 2단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국장의 인가를 받아라. 국장이 이제 민간인 시행자 또는 공공을 딱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장이 지정했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행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국장의 인가를 받아라. 자, 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국장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의 인가를 받는다는 거고요. 기타 시행자는 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는다. 자, 그리고 밑에요.
5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인가가 있다. 자, 인가를 해주는데 그냥 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실시 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인가하면 기위, 환경, 조 해서 외우세요. 5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법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부 인가하면 기위, 환경, 조, 앞글자 따는 겁니다. 기반시설의 기, 위해 방지의 위, 환경 오염 방지의 환, 경관 조성의 경, 그 다음에 조경의 조 해서 기위, 환경, 조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자, 이제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 뭘 봤냐면, 자, 여기 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인가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있었고요. 조건부 인가도 가능했다.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 경관, 조경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인가 가능하다. 행정청이 시행자에게 이러한 걸 조건으로 해서 너 공사해 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이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보증금을 걷고서, 물론 이행보증금을 거둔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공사를 제때 완료했으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는 거는 민간은 사실 공사를 하기로 하고서 공사하다가 중간에 뭐 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먹튀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이제 둡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쪽이 지웠네. 자, 그래서 옆에 사업시행 조치가 나오죠. 사업시행 조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분서, 공국수,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까 분할 시행도 가능했다. 자, 분할 시행, 그리고 서류의 무상 열람, 그리고 국공유지 처분은 무효였다. 그리고 공시송달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자, 그 밑에 하나 더 나온 게 타인 토지의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수용 사용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저 기억부터 볼게요. 4번의 기억. 자, 타인 토지의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라고 하는 건데, 자, 일시 사용, 제거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 등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 타인 토지에 들어가는데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할 때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일 전까지 이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당신 건데 내가 이거 지금 여기 들어가서 공사해야 되니까 나 이거 없앨 거야 라고 해서 3일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몰 전, 일몰 후에 조건이 있어요. 그 지역에, 우리 법에서는 소유자하고 점유를 분리를 하죠. 그래서 이때도 잘 보실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이 아니라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그 지역에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손실보상. 자, 행위자가 속한 행정적 또는 시행자가 보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그 공사를 하면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손실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무단 출입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자, 과태료를 부담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분서 공국수. 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오셔서 사업시행, 아까 시행자 수용권 발생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공원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끝에 공사 완료 공고하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13페이지 갈게요. 13페이지 가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가 있죠. 아까 요거 말고도 이제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행위, 두 번째는 매수 청구, 세 번째는 해제가 있다.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놓고 2년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2년 내 집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지금 장기 상태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내 땅 위에 공문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3가지가 등장한다는 거죠. 첫 번째,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때 토지 소유자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가공개가 가능하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개축,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였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 후 10년이 경과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말을 바꿔서 공원을 만든다고 결정, 고시한 다음에 10년이 지나갔어요. 내 땅에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내 땅이 대여야 돼요. 그래서 지목이, 땅 이름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자,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지자체는 6개월 내에 이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땅을 매수할 건지 또는 말 건지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6개월 내에 통지해줘야 된다. 2년 내 만약에 6개월 내에 매수하겠다라고 통지했으면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또는 매수한다고 했는데 매수하지 않거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서 3, 3령이 가능하다. 누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3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3층 이하 제1종, 제2종 근린시설 이것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공정물 설치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되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항상 다음 날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제된다. 그러니까 시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 미집행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3페이지의 내용이에요. 13페이지 하나 볼게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막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라 꼭 지목이 되어야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목이 대. 이 안에 이제 정착물, 건축물 다 포함해서 토지 소유자는 자, 특광특특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이게 지자체 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이 특광특특 시장 군수는 매수 여부에 대해서 결정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겠다라고 했으면 2년 이내에 또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이 시험 문제가 항상 6개월, 2년 이렇게 따로 나눠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보시고요. 매수를 거부한다. 안 산다라고 하거나 또는 매수 결정 2년 내에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한마디로 지연한 거죠. 채무 불이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3, 3령이 가능하다 그랬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2종 근생시설, 그리고 공작물의 축조가 가능하다. 3, 3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별표하시고요.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된다. 그래서 노는 거, 놀자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시설은 제외된다. 이거는 이거 뭐 설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방법. 그 토지 매수자, 이제 지자체가 이제 매수하는 거잖아요.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법상 그 보상 체계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죠. 금전 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행정법 체계도 그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예외, 지자체제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돈이 없다면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가 그 문서 안에 녹아 있는 일정한 문서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채권 발행해서 지급에 가름해서 줄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건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제 돈 대신에 종이 쪼가리 줄 수 있다. 채권 줄 수 있다. 그리고 부재 부동산의 소유 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초과 부분만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3번 디귿이 중요한 거예요. 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2천만 원 부분에 한해서만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상환 기간은 마찬가지로 일반 채권 기간 소멸시하고 똑같아서 10년 이내, 10년짜리를 보는 거고요. 해제 공고. 자,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이제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어떤 시설들이. 그렇게 되면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는데 자, 시장 군수가 결정 신청 이건 없애주세요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면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셔야 돼요. 좀 급하게 봤는데 책으로 마저 보죠. 책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데요. 자, 조금 되네. 자, 84페이지 보겠습니다. 84페이지요. 금방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의해가지고요. 1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말하는 거였죠. 자, 그 밑에 수립권자. 원래는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니까 수립권자라는 말 대신에 이반권자가 정상인 거예요. 근데 교재에서 그냥 수립권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두 번째 줄이요.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2년 내에 수립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예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총 합쳐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8명. 그래서 8단 외우시라고 했고요. 자, 85페이지 상단에 갑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계별 집행 계획은 자, 1단계 집행 계획과 2단계 집행 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 계획에 그리고 3년 후는
두 번째 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3년을 기간으로 삼아서 1단계, 2단계 나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는 안 보셔도 돼요. 자, 밑에 4번째 가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그 시행자가 나오죠.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청인 시행자, 특검, 특특, 시장, 군수, 국장, 도지사. 얘네들이 원래 다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이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예요. 이 사람이 자 1번에서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두 번째 줄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두 번째 줄,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자, 세 번째 줄,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다. 시행자 정할 때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끝에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걸치는 경우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우리 첫 번째 봤던 국회법의 원칙하고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86페이지 가시면 자, 예외가 있죠. 국장하고 도지사가 이제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번이요.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두 번째 줄 끝에 자,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끝에 두 번째 줄 끝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는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직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안권자가 8명이었고요. 시행자도 8명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예외적으로 지정받은 자들이죠. 근데 지정받은 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행정청인 시행자로부터 지정받은 자들인데 여기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겠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줄 끝에 시행자 지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3번에 가시면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이 있죠. 민간, 이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 지정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토지 면적의 두 번째 줄이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간 시행자가 되기 위한 지정 요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요거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됐고요. 87페이지 갑니다. 87페이지 가시면 자, 실시계획이 나오고요. 반대로 이번에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어요. 실시계획의 인가 보겠습니다. 1번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두 번째 줄 파란 글씨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요. 2번에서 파란 글씨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아까 우리 서브노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면 국장의 인가를 받아라 됐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88페이지 갈게요.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국장, 자, 4번에서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세 번째 줄 끝에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성 그리고 조경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에 인가할 수 있다. 이게 조건부 인가였어요. 기위환경조, 조건부 인가, 기위환경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이행 담보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체크하시고 민간의 경우에만 공공은 이제 이 경우에 이행 보증금 예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공의 경우에는 이행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간만 돈 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 얘가 공사하다가 먹튀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민간만 이행 보증금 납부하라. 자, 됐고요. 89페이지 가세요. 서류의 열람. 아까 우리 시행자 보호 조치에서 분서 공국수라고 했는데 그겁니다. 자, 분할 시행도 가능했고 두 번째 서류의 열람이죠. 두 번째. 자, 서류의 열람인데 지금 여기서 두 번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만 좀 보세요. 자, 서류의 열람 14일. 자, 요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자,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죠. 1번에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두 번째 줄 고시하여야 한다.
이게 고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고시는 고시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반인을 구속하는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는데 세 번째 줄 끝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도면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이런 거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자, 본다. 자,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91페이지 가면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가 있습니다. 1번에서 반가로 1번 공사 완료 보고서의 작성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두 번째 줄 끝에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에 준공검사를 받아라. 아까 우리 했던 게 인가받고 준공검사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준공검사 받아라.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92페이지 가시면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까 분서 공국수 5가지죠.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예요. 분서 공국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료 청구, 관계서류 열람에서 무료 청구가 나오는데 첫 줄이요. 반가로 1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두 번째 줄 중간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세 번째 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서류의 송달.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첫 줄 끝에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중간 송달에 가름해서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류가 전달된 것을 본다. 그래서 지금 자, 서류의 송달까지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보면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적용된다. 분서 공국수에서 공입니다.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용. 이게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인데, 자, 반가로 1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자, 첫 줄 끝에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박스 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을 보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업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일시 사용을 볼게요. 그 인접한 두 번째 줄이요. 인접한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그 수용, 사용, 그리고 일시 사용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93페이지 갑니다. 93페이지 가시면 그 반가로 4번에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특혜해서 1번만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이걸 공치법이라고 해요. 공치법을 준용할 때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떤 그 사업, 이게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고시한 경우가 있다면 공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93페이지 하단이요. 토지의 출입. 아까 이거 타인 토지의 출입. 시행자가 당연히 남의 땅이라도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이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두 번째 줄 끝에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줄 끝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들어가서 공원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94페이지 출입의 통지가 있는데요. 2번이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두 번째 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다.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시 사용 요거는 3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자,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두 번째 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에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3일. 그러니까 일시 사용은 3일입니다. 출입은 7일이고요. 일시 사용의 동의. 자, 이건 그냥 뭐 읽어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줄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95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국유지의 처분 제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서 공국수 해서 국입니다. 자, 국유지 처분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첫 줄 끝에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가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됐고요. 이제 96페이지 갔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아까 이거 2년 내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놓고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문제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조치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 행위,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번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가 있다는 거죠. 이게 큰 항목인 거예요. 다시 96페이지 앞으로 돌아와서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 원칙 보면 특별시장, 오타죠? 하나 없애버리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그 지상, 수중,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의미는 없는데, 자, 일단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97페이지 갑니다.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여기서 보면, 첫 줄 끝에요. 도시군 계획설 결정에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자, 첫 번째 1번 하시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그 옆에, 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지금 뭐예요? 공적 용도로 원래 이게 토지를 이렇게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적 용도로 토지가 집행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사적 용도로 써먹겠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허가.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설 건축물의 건축,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두 번째 줄 2번에서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동그라미 했어요. 세 번째,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가공개 할 수 있다. 아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2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자, 매수 청구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이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10년 내, 그러니까 공원 만든다고 1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 10년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줄, 여기 별표하시고요. 매수 청구권자, 토지 중, 중간에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근데 물론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느냐? 98페이지 가시면 매수 의무자가 나와요. 가로치시고 지자체장 하나 써놓으세요.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지자체장. 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특별시장, 거기 지금 98페이지 제일 상단이요. 자, 매수 의무자, 지자체장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이제 매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자가 매수 의무 부담하는 거고요. 매수 절차 보겠습니다. 밑에. 자, 방가로 1번, 매수 여부의 결정.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세 번째 줄 알려야 하며, 그리고 맨 밑에 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6개월 기간, 그리고 2년 내 매수. 자, 됐습니다. 매수 방법에서 원칙은 현금 지급. 다 모든 거는 다 현금이 원칙인 거죠. 자, 두 번째, 매수 예외에서요. 중간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종이 쪼가리로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토지 소유자가 그 채권을 받아가서 나중에 그 채권에 보면 기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지자체에 다시 갖다 내면 그때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같이 주는 게 채권이죠.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채권에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자, 지자체는 채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도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99페이지 상단 볼게요. 상환기간, 이율,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제한의 완화가 있죠. 그 4번에서, 자, 첫 번째 줄,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아까 33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두 번째, 제1종 근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제2종 근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그리고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허가가 요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빠진 시설, 다중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이건 별표하시고요. 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자, 20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날 때까지 두 번째 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한 페이지 더 해야 되겠네요. 100페이지 가십니다. 100페이지 가시면, 문제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있죠. 3번에, 자, 거기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가 있어요. 1번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두 번째 줄,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밑에 줄,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기 지방의회 정례 또는 임시회의 기관에 보고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추가적인 내용인데,
그냥 읽어보세요. 이 정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의회 해제 공고가 있는데, 또 1번 정도만 보세요.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그 끝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가시면 해제 결정이에요. 자, 요거는 보시면 돼요. 자, 1번이요. 첫 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공고받은 지자체장은 네 번째 줄.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된다. 해제 공고받으면 1년 내에 자, 결정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이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주권자가 되는 거죠.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두 번째 줄이요. 1년 이내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뭐 필요하실 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문제가 범위가 벗어나서 요거 지금 해설을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마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해설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가서 다 좀 빨리 나가도록 하죠. 양이 좀 많죠. 예, 그래서 빨리 나가도록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